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가 최근 강화되는 것이 한국 기업의 수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치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현실에 부합한다며 경제의 기본 국면과 취업 수용 능력을 볼 때 6.5% 정도의 성장을 확보하면 충분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 방침에 반발하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9일 부분 파업에 이어 15일에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채권단이 해외 매각 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9일 광주 곡성 평택 공장에서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15일 하루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자구안을 공식 폐기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외 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효성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효성은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고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효성 회장이었던 조 명예 회장까지 이런 행위에 관여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악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악재, 일명 무역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통상전쟁 우려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입과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폭탄 결정이 내려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지금 이를 굽힐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도 좋지 못했지만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나흘째 하락이고요. 현재 2,400선 무너져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는 SK하이닉스 정도만이 상승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하는 정도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현재도 860선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시총 상위주들 보자면 신라젠, 메디톡스 등은 오름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기타 종목은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방국들과도 전쟁을 불사하겠다, 무역전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단순 관세 보복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까지 높이는 지속적인 악재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비는 그쳐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그리고 경제시장 전체로는 비는 좀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피하면 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지금 1% 내림세입니다. 오늘도 또 빠지고요. 2376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400선 무너진 뒤에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선 장 초반에는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2400선 이내 무너졌고요. 오늘 저점 2376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오늘도 전강 후 약장세로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하락장에서 요즘에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 팔고 또 상승하면 개인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여지 없습니다. 개인이 3,255억 원이나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나란히 1,860억 원, 1,369억 원씩 팔고 있는데 특히나 금융투자가 1,398억 원 팝니다. 투신과 연계금은 69억 원, 94억 원 소폭씩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SK하이닉스만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1.55% 올라가면서 8만 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나머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1% 정도의 내림세입니다. 현대차도 빠지고 셀트리온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지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자, 6위부터 12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또 빠집니다. 포스코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결국에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네이버까지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LG화학도 37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현대모비스만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들 삼성물산, 신한지주, 한국전력 모두 빠져 내려옵니다. 삼성생명은 1,000원 정도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수준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850선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 보여집니다. 850선도 지금 무너지는 모습들까지 보였는데요. 다시 8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 그래프의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850.73포인트 오늘의 저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11포인트가 넘게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양시장 지수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 전강 후약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기관 팔고 개인만이 삽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나오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외국인의 매도는 9억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입니다. 신라제는 3%의 상승,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로메드가 2, 3% 빠지고 있고요. 메디톡스 CJENM은 0.76, 0.11% 오름세입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가 오늘 낙폭이 꽤 크고요. 셀트리온, 제약, 로엔이 특히나 5%씩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티슈진, 포스코 캠텍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강세를 보입니다. 휴젤이 3%대 강세, 네이처셀도 1% 내외의 강세입니다. 컴투스가 2.89% 빠집니다.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죠. 1원 상승합니다. 1081원 30전에 거래가 됩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즘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역 분쟁, 나아가서 무역 전쟁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발 무역 분쟁 이슈인데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굉장히 무역 정책에 대해서 광폭 행보가 이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EU, 중국, 캐나다, 교역 대상국들의 반발, 그리고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대강 대결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이런 격화되는 양상들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충격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단순하게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라는 것 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서 관세가 올라가는 데 따른 수입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유발, 그로 인해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실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의 광폭 행보를 보면은 좀 다소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영향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런 조건 악화되는 양상들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불안감을 더 키우기보다는 좀 더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스탠스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이슈랑 이번 트럼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맞물리면서 증시 변동성 등락 과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세 반전보다는 하락 변동성 정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불안 심리가 이제는 더 악화되기보다는 다소 수습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상 이슈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들이 이제는 무역 분쟁까지 오픈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새로운 변수가 유입되지 않는 한 더 확대 재생산되는 국면보다는 수습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 무역 분쟁이 단기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변수지만 추세 반전을 이끌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데는 어떠한 동력이나 뭐 터닝 포인트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이런 불안심이 좀 완화되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미국 금리 인상 부담감이 좀 완화돼야 되겠죠. 일단은 2월 초 글로벌 증시 급락의 트리거가 되었던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본다면 실적입니다. 반등할 때 글로벌 증시 대비 좀 반등 탄력이 제한적이었고, 하락할 때는 글로벌 증시랑 비슷하게 하락하는 상대적 약세 국면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 실적,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많아 이 두 가지를 키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인상 부담에 대한 완화는 아마 이 3월 초중순을 지나면서 그 심리적인 압박은 좀 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변수가 약해진다는 측면에서 반등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는 코스피 턴아웃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낮긴 하지만 1월, 2월 수출 지표라든지 그리고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코스피 실적의 이익 수정 비율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강한 신뢰감이 유입되고 있지 않지만 3월 중순부터는 점진적으로 국내 증시를 억눌러왔던 상대적 약세를 유발했던 실적 변수가 완화된다는 점에 좀 포인트를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리스크 변수들 중에 펀더멘탈, 그러니까 최근 분위기가 좋은 그리고 상향 조정이고 있는 경제 성장 전망치를 꺾을 만한 이벤트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물가가 조금은 레벨업 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제 유가 또한 60달러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클리컬, 반도체 중에서는 반도체 업종과 시클리컬 중에서는 뭐 화학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기계 이런 쪽들을 한번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아마 2, 3개월 내에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경민 팀장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봤는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의 이런 일단 광폭 행보에 전 세계 증시가 휘청휘청하는 모습입니다. 철강이 25% 관세 포탄 매기고 있고요. 호외세 도입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가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재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트럼프 측근들의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는 지금 사면 초과에 지금 몰려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상호 호외세와 같은 보호 무역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지 않을까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은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지만 미중 간의 무역 충돌이 아무래도 시진핑의 강경 대외교 정책하고 맞물려 떨어졌을 경우에는 리먼 쇼크 뒤에 찾아왔던 2009년 때처럼 수출 감소율이 16% 정도 달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중국의 성장률도 4%포인트 정도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중국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전위점을 비춰봤을 때,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하락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0.4%포인트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미중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한 경기 하락,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면은 우리보다는 신흥국 쪽에 더 많은 그 소재 관련주들이 하락할 수가 있고요. 또 소재 관련주가 하락하면 수송이나 전기, 기계와 관련된 수출주를 비롯해서 금융 정보 기술까지도 아무래도 좀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단시 가정일 뿐이지 실제 무역 충돌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유럽의 상호 이제 뭐 우방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도 지금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유럽 쪽이랑도 이렇게 되다면 외환 시장에도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새해 들어와서 그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 폭락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회피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화도 1달러에 106엔까지 지금 엔고가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안전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미국발 무역 마찰뿐만 아니라 파월 FRB 의장이 의회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경한 그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리스크 오프에 따른 엔고까지 찾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미국이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상이 예상된 상황 속에서 미중 간의 금리 차가 확대되는데도 위엔화 절상이 지금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위엔화 그 절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1달러에 6.2위엔까지 절상을 좀 유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목표가 6.5%로 안정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또 금융 리스크 억제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위엔화는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출이 좀 증가하는 업종들도 좀 상반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한번 이제 여쭤보면서 또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는 좀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지금 일단 뭐 관세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추가 관세 얘기까지 나오면서 크게 흔들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방향성 잡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3월 중순까지는 ECB, 일본은행, FOMC 순으로 금융정책과 관련된 그 주요 결정들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S&P 500 지수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85년 이후에 장기 평균선이 14에서 15배 정도로 움직여왔지만 지금은 현재 17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다른 나라 지수가 15배인 점을 비춰봤을 때 조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주가 수익 비율과 금리 관계를 보면은 아무래도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주식 수익률이 PER의 역수인 만큼 올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 그 0.4%포인트 상승했지만 앞으로 3월 FOMC에서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3%대까지 올라가는 만큼 주가 수익 비율은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S&P 500의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17배인 수준을 고려한다면 장기 평균인 15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주가가 10% 전후 하락 압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이 과정 속에서 주가 조정 속에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급등락 현상들이 종목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십니다.
네,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은 조금은 경계를 할 때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중국 얘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인대 개막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 3,000명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리커창 총리는 지금 6.5% 정도의 경제 성장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그 경제 성장의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6.5% 전후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본격적으로 중속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를 바탕하는 것이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6%로 제시했는데요. 작년에 3%보다 낮게 잡은 것은 앞으로는 과도한 인프라 투자에 의존한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되고요. 또 이를 반영해서 통화정책 기조도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중립성을 유지시키겠다고 밝혔던 만큼 앞으로 중국은 질 높은 성장 그리고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과잉 생산 시설 퇴출을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데요. 철강은 3천만 톤, 석탄은 1억 5천만 톤 감산하고요. 30만 킬로와트급 이하의 화력 발전 설비도 도태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보호라든지 금융 위험 방지 그리고 빈곤 퇴치와 같은 작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전인되는 회기 기간이 다른 때보다도 5일 정도 더 길게 잡은 것은 아무래도 정부 기관의 통폐합이라든지 그리고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임기 제한이 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 주석이 황제급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 시대 중국 건설에 맞물려서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G2 위상에 걸맞는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선 미중 간의 통상 마찰 그리고 북핵을 둘러싼 G2 간의 갈등도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전인대 개막하면서 중국 시장으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중국 증시는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전망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간의 그 통상 마찰로 인해서 상하이나 선전에 그 상장되어 있는 철강이나 석탄, 석유, 보험, 은행 업종들은 아무래도 하락 압력을 받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중국이 전통적인 그 양의 기관에는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왔는데요. 전인대 기간 동안에 산업 혁신 주제 발전 정책을 지금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첨단 제조 중심으로 중소형주를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3,300선을 전후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요. 또 전인대 기간 동안에는 첫 주에 주가가 오를 확률이 72%인 점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그 주가 반등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묶였던 중국물들과 관련해서는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좋겠고요. 다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 높은 성장과 관련된 공업 4.0 계획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5G,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일별로 2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월요일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